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를 제외한 새로운 인구 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범죄 확산을 이유로 연방정부 법집행기관 요원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5일 연방 공무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대통령의 결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ICA의 불체자 단속 요원 모집에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DHS는 지원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더 낮춰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를 제외한 새로운 인구 조사를 추진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토대로 한 인구조사 재편 시도로 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상무부의 현대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고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결과와 정보를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새 인구 조사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따라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조사는 2020년 시행됐으며 다음 조사는 2030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10년 중간에 전면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한 전례는 없었으며 비시민을 제외한 인구 조사도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불체자를 인구 조사에서 제외해 하원 의석수와 선거인단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헌법은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하원 의석수를 배분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앞선 2020년 인구조사에서 불체자를 제외했다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최소 3개 주가 하원 의석을 각각 1석씩 잃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당시에도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2019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전례 없는 중간 인구조사 추진과 불체자 배제 방침은 향후 법적, 행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집계 방식과 의석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범죄 확산을 이유로 연방정부 법집행기관 요원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5일 연방 공무원이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대통령의 결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수사국, 이민세관 단속국, 마약 단속국 등 12개 기관 요원이 오늘 자정부터 워싱턴 DC에 배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정확한 동원 규모와 배치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관광객이 많은 지역과 기타 문제 지역의 배치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자체 경찰이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필요시 대통령은 군대나 연방 법 집행 요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50개 주와 달리 주 정부와 주지사가 존재하지 않는 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특별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워싱턴 DC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뒤 워싱턴 DC의 범죄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SNS 트루스 소셜에 폭행으로 심하게 다친 에드워드 코리스틴 국무부 선임 고문의 사진과 함께 워싱턴 DC가 신속히 조처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리스틴 선임 고문은 워싱턴 DC 시내에서 10명의 청소년에게 공격받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사람들이 법 집행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제부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A의 불체자 단속 요원 모집에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DHS는 지원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더 낮춰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명 배우까지 지원 의사를 밝혀 홍보 효과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IC 요원 채용 공고 일주일 만에 지원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DHS는 이날 채용 나이 제한을 기존 21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낮췄습니다. 크리스티놈 장관은 이제 자격을 갖춘 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HS는 최대 $5만 보너스,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각종 혜택을 발표하면서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DHS는 신규 채용 업무 처리를 위해 피마 인력 약 100명이 90일 동안 ICE로 파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90년대 TV 시리즈 로이스 앤 클락, 슈퍼맨의 새로운 모험에서 슈퍼맨 역을 맡았던 배우 딘 케이는 채용 영상을 보고 ICE에 연락했다며 곧 공식 요원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는 ICE 관계자와 논의 후 곧 명예요원으로 선서할 예정이라며 진짜 슈퍼히어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는 이미 아이다호와 버지니아에서 예비 경찰관과 부보안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어제 편법 증여, 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입니다. 한인 시민권자 김모 씨는 5년 전 부모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분양에 필요한 보증금 등은 부모가 전액 부담했지만 김 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시가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모 씨의 경우엔 10여 년간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탈루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여권 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한국계 외국인 49명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230여 채로 이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추정 탈루 금액은 2천억에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탈세 조사 대상인 49명은 한국 부모를 통한 편법 증여가 16명, 탈루 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IRS를 포함한 해외 과세 당국과도 공조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피터슨 의료센터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피터슨 KFF 의료 시스템 트래커가 지난 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는 312개 보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한된 보험료 인상률 중간값은 약 18%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11%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2018년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제한 보험료 인상률 평균은 약 20%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값이 조금 더 현실적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평균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312개의 보험사 중에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곳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보험료 변동 범위는 최소 10% 인하에서 최대 59% 인상까지 폭넓은 범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125개 보험사가 20% 인상을 제한했고 보험료 인하 제한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은 병원비, 의사진료, 처방약 등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이 꼽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 의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고가의 전문 의약품 사용 증가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팬데믹 시기 도입된 강화된 세액공제 지원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황이 또 다른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개인 퇴직연금 제도 401k 운용 시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자산 외에 암호화폐,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서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401k 계정을 통해 프라이빗 에쿼티, 암호화폐, 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401k는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며 급여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로 현재 대부분 공모 주식과 채권 펀드에 투자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십 년간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노려온 5조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에쿼티 업계와 투자 기반 확대를 모색해온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가량 상승했고 또 다른 암호화폐 리플은 14%까지 폭등했습니다. 수한 비트코인 CEO 코리 클립스텐은 비트코인이 미국인의 401k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며 장기적으로 조정된 위험 대비 수익성을 인식하게 되면 특히 하드머니를 선호하는 젊고 기술에 능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들은 그동안 고액 자산가와 주 민간 연금 펀드에 의존해왔고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미국인의 퇴직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방대한 현금 풀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규정 제정에 2026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고용주는 투자 옵션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고용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펀드를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캠페인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거부당했습니다.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는 어제 아담스 시장의 선거 캠프에 의심스러운 기부금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적자금인 매칭 펀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소액 기부금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자체 진행 독립조사를 포함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에 기반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캠페인 측 대변인은 즉각 반발하며 모호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대응했습니다. 당초 위원회는 아담스 시장이 지난해 말 연방검찰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된 후 그의 공적자금 지원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기소가 기각되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지난 5월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지난달 기각됐는데 연방법원은 아담스 캠페인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늦췄고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11월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예산 문제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면 저소득 가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휴먼 서비스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7월 31일 자정 이후 접수된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 신청서는 더 이상 검토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단,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가정은 기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이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운영 방식과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하이고 부모가 풀타임, 파트타임 근무 및 직업훈련 중이며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 액수와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부모가 주 정부에 등록된 공식 보육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기관의 보조금이 직접 지급되고 친척 등 비공식 보육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보육자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전체 소득의 0에서 5% 수준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8월 1일부터 대부분 가정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소득의 6%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차일드 케어 보조 프로그램 수요가 급증한 반면 연방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와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약 3천만 달러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어제 북한이 최근 몇 달 사이 영변 핵단지 원자로를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영변 핵단지 주요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보수 확장해왔으나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지붕과 외벽에 쌓여있던 녹과 흙이 제거되고 주변 지원 건물에도 지붕이 새로 설치되는 등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음이 지난 30일에서 7월 27일 사이의 위성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원자로에서 구룡강으로 더운 물이 계속 배출된 것으로 보아 원자로를 계속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이 플로리다에서 건설 중인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인 이른바 엘리게이터 엘커트레즈 건설을 중단하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은 이 구금시설이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기 전까지 시설 건설을 14일 동안 중단하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민 당국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DHS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려는 대통령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열대 습지대에 건설 중인 이 시설이 민감한 습지 생태계와 멸종 위기 중 중요한 수로 등을 위협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6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경찰학교 졸업식을 통해 총 965명의 신임 경찰관을 배출해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졸업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졸업생 중엔 41개국 출신 외국 태생 경찰관 252명, 그리고 39개 언어에 능통한 476명이 포함돼 뉴욕시의 다양성을 반영한 인재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은 여러분은 브롱스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국처럼 먼 곳에서 태어났다며 졸업생들이 도시 전역과 세계 각지의 배경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졸업생 합류로 NYPD의 제복 경찰관 수는 총 33,172명으로 늘어나게 돼 작년 32,500명으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인원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에서 라임병 감염 건수는 7월 넷째 주 기준 3,842건으로 한 주 전보다 약 7% 증가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뉴저지의 21개 카운티에서 라임병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라임병 감염자 수는 지난 3년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헌터든, 모리스, 서섹스, 맘머스, 오션 카운티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병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되면 1에서 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약 50만 명이 라임병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